동양화에서 산수화는 크게 관념산수화와 진경산수화로 나뉩니다. 관념산수화란 말 그대로 자신이 상상한 자연의 풍경을 그린 이념적인 그림입니다. 반면 진경산수화는 실제 자연 풍경을 보고 그린 사실적인 그림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관념산수화를 중국풍 양식으로 그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종 때부터 세조 때까지 활동했던 화가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세종의 아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무릉도원 이야기를 하자 안견은 자신이 상상한 무릉도원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꿈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기에 신비롭고 몽환적이지만 묘하게 우리나라 산천보다는 중국의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풍이 아닌 진짜 조선의 모습을 그리자는 인식에서 나타난 것이 조선 후기에 유행한 진경산수화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은 조선은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선의 자랑거리인 아름다운 산천을 그리는 일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보며 조선의 참모습을 담고자 한 진경산수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진경산수화를 주로 그린 사람들이 문인화가입니다. 문인화가란 취미로 그림을 그린 조선시대 사대부들을 말합니다. 문인화가들은 안료를 써서 채색하는 대신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 남종화풍으로 진경산수화를 그렸습니다. 또한 실제 자연을 보고 그리되 그것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풍경이 주는 감동과 개인적인 감상 등 정신적인 것까지 담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만의 진경산수화를 완성한 사람이 조선 영조시대에 활동한 겸재 정선입니다. 정선은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하며 그 산천의 풍경을 담았는데 특히 금강산을 여러 번 찾아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국보로도 지정된 금강전도입니다. 마치 항공 촬영하듯이 금강산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원형 구도로 금강산 전경을 압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윗부분에는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그는 진경산수화를 그리면서 중국 기법을 쓰는 대신 한국의 산천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림 왼쪽의 흑산은 수많은 점을 찍는 것으로 무성한 숲을 표현하고 흑산을 품은 바위산은 수직으로 선을 쭉 내려 그어 강경한 기세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길게 긋는 선으로 우리나라 바위산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 정선이 개발한 수직준입니다. 정선의 호를 따 겸재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선은 수없이 많은 연습과 연구 끝에 더 이상 중국풍의 산수화가 아니라 한국만의 정서가 담긴 산수화를 탄생시켰습니다. 금강전도는 실제 금강산을 보고 그린 것이지만 금강산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것은 아닙니다. 정선은 장엄하게 아름다운 금강산을 보고 느낀 그 벅찬 감정을 표현하려 했고 이러한 정신까지 담아낸 것이 조선의 참모습을 그린다는 진경산수화인 것입니다. 중국풍에서 벗어나 조선의 실경과 정신이 담긴 그림을 그리려 했다는 것이 진경산수화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